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정과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프는 세로축이 운동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군요.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속도로 변환시켜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죠.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운동량을 속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량 정식에서 질량을 반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속도는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2분의 P가 되겠군요. 그래서 출발할 때, 시간이 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1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일정하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3초가 되었을 때는 여기가 3초가 되겠죠. 4의 속력을 가지게 되겠군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물체의 가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라는 걸 알 수 있죠. 등가속도라는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또한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을 보면 그래프에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3초일 때의 속력은 지금 이 물체의 운동량이 8이었기 때문에 질량이 2kg 이걸 나눠 주어서 3초일 때 속력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m/s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군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0에서 3초 때까지 3초 동안 이 물체의 속력은 1에서 4로 변했기 때문에 3m/s가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즉 가속도는 1m/s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한 물리량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뉴턴 제2법칙 F는 ma를 활용해서 물체의 질량은 2kg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가속도는 1m/s 제곱이군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다? 네, 2N이 되겠군요. 그래서 보기 3번은 맞다. 그리고 이 물체는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0초일 때 속도가 1m/s에서 3초일 때 4m/s로 일정하게 가속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 아까 전과 같이 1m/s 제곱이라는 걸 계산해냈죠. 그래서 2가 아니라 1m/s 제곱. 이 문제는 운동량 개념이 나왔지만 속도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속력 5m/s와 4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요. A와 B의 질량도 각각 2kg와 3kg로 나와 있습니다. 자, A와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충돌 전의 운동량들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어서 그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럼 일단 물체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거고요. 물체 B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둘을 합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알게 되면 충돌 후에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먼저 A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한다라는 거. A의 질량은 2kg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5m/s가 될 겁니다. 요 둘의 곱이 A의 운동량이 되겠군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질량이 3kg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4m/s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m/s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군요. 그럼 이 A와 B의 운동량을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충돌 전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m가 되겠군요. 이 값은 충돌 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두 물체는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한 물체의 질량이 5kg이 되고요. 이 물체의 속력은 V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값 또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5V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만족을 하겠군요. 그렇다면 결론은 V는 마이너스 0.4m/s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왼쪽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0.4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충돌 전에 물체의 운동량들을 다 합한 것과 충돌 후에 물체의 운동량이 같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일직선상에서 두 물체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면 충돌했군요. 나는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질량은 4kg이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A는 플러스 2m/s의 속력으로 가다가 충돌 후에 마이너스 2 반대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걸 나타낸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m/s의 속력으로 가다가 충돌하면서 반대 방향 플러스 0.5m/s로 속력이 변화된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충돌 전이 되고 여기가 충돌 후가 되겠군요. 그럼 이 경우에도 충돌 전과 후에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 둘의 운동량을 PA, PB라 두고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을 PA-, PB-라 두면 이들의 합은 이렇게 일정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부터 구해봅시다. A의 질량은 지금 안 나와있기 때문에 MA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A의 속도는 플러스 2m/s였고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질량이 4kg이었고 B의 속도는 마이너스 0.5m/s였다. 그죠? 그럼 이 둘의 합이 충돌 전 운동량의 총 합이 될 거고요. 충돌 후에는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도인 마이너스 2m/s가 곱해진 값이 운동량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4kg에 속도는 플러스 0.5m/s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둘의 합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2ma 빼기 2는 마이너스 2ma 더하기 2가 되겠군요. 그러면 좌변을 넘기면 4ma는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질량은 1kg이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보기 기억부터 봅시다.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묻고 있군요. 충격량은 I로 표시합니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즉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1kg이었기 때문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플러스 2였고요.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운동량의 변화는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또한 2가 아니라 4Nm/s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해놨죠. 자, 충돌 전에는 A의 운동량은 2였고요. B의 운동량도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다르지 크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 함은 EK로 표현하고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물리량입니다. 그렇다면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2분의 1에다가 A의 질량이 1kg이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 되겠군요. 제곱.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땡땡땡 날리면은 2줄이 되겠군요.
자, 이번엔 B를 한번 구해보죠. 자, 2분의 1에다가 B의 질량은 4kg이었고요. B의 속력은 마이너스 0.5m/s였습니다. 그래서 제곱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자, 어떻게 되죠? 0.5줄이 되겠군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의 4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보면 지금 A가 B의 2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